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저희가 어제 또 한 주의 시작이자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브리핑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이쪽으로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실제로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1.5%까지 또 찍으면서 다시 한번 어떤 테이퍼링은 당연하고요. 금리 인상이나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을경 그리고 남은 올해 봐야 될 포인트가 좀 달라지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여름경에는 이슈나 이벤트, 한미 정상회담, 네. 전기차 시장의 판매량 이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봤다면요. 예. 지금 시점부터는 말씀 주신 대로 실적, 금리 그리고 배당 등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업종이나 종목군별로 봤을 때 지난주와 이번 주가 그렇게 막 180도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닐 텐데, 네. 다만 그 종목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랜만에 디스플레이주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다만 이게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디스플레이주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좀 힘이 떨어지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네. 올해나 아니면 6개월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좀 극명하게 갈리는 거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죠. 소재주는 참 좋았는데. 맞습니다. 월 초 그리고 연초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부터 덕산 네오룩스까지 6개월 상승률은 한 40에서 50%대 나오고요. 다만 네.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이게 무슨 차이인가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여기는 LCD와 OLED를 다 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LCD 비중이 더 많은 상황인 거고, 여기에는 이제 OLED와 함께 다른 사업군들도 있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방어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TV용 LCD 패널 가격이 전 인치에서 9월에 다 하락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타격을 아마 계속 받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시면 박앵커가 말했던 그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종가, 그러니까 주가 초록색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LCD 패널 가격 월별 증감률이 이 회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비슷하게 동조화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고, 어쨌거나 패널 가격이 올라줘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는 건데, 네. 얘기를 해준 것처럼 LCD 쪽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하죠. 다만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랄지 아니면 지금 상황 자체가 LG 디스플레이에게는 좀 불리하게 가는 게 맞기도 합니다. 중국 업체들의 경쟁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하다 보니 OLED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는 소재주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력도 더 좋은 상황인데요. 네. 다음 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전체 수출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큰 파이로 봤을 때도 느네요. 떨어지고요. 그런데 역시 얘기해 준 것처럼 반대로 OLED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죠. 이 말인즉슨 전체 파이 떨어지는데 OLED는 늘어나? 그러면 LCD는 떨어지고 OLED는 수출 증가율이 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디스플레이주를 봤을 때도 얼마나 OLED 쪽과 관련이 있고 여기서 실제로 실적이 나오느냐. 그리고 저희가 전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항상 계속 그 골자 중에 중요 포인트로 얘기해 드리는 게 네. 보너 플러스 알파잖아요. 사업 하나 가지고는 이제 되도 않고 매력적인 사업군 2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소재가 그렇게 가기가 좋아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 쓰이는 소재들을 낼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지금 추천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주들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소재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솔루스 첨단 소재, OLED 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 못 가면 2차 전지 동박, 이걸로 엄청나게 주가 잘 가는 소재주 가운데서도 솔루스 첨단 소재는 급등을 했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OLED, FPCB, 반도체 패키징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한쪽이 좀 수그러들어도 다른 쪽에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방어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이고요. PI 첨단 소재도 OLED, FPCB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필름을 만들죠. 그렇다면 지금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주들도 최근에 힘이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디스플레이주에 대해서 만약에 공략을 해본다면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여러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어떤 소재주들 가운데서 매력적인 것들은 어디가 있을지 이것도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저희 이 출발 성공 투자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 추천주 공략주 개념으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참 다양한 매력 안고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을 추가로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군, 덕산 네오룩스 등의 종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도 좋을 것인가, 이런 타이밍 매매도 오늘 좀 전략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사실 앞서 오프닝에는 실적과 뭐 배당, 금리 이제 기본을 봐야 합니다 했지만 또 이벤트성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봐야죠. 네. 그럼요. 요즘 또 다시 분위기가 살고 있잖아요. 미국 블룸버그에서요. 한국의 콘텐츠가 할리우드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일단 오징어 게임 이야기겠죠. 뭐 기생충부터 오징어 게임, 미나리 각 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콘텐츠가 한국에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넷플릭스가 K 콘텐츠 투자액을 지난해 대비 65%나 더 증가시키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 올라가고 있는데 때마침 오징어 게임이 터져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네. 일단 가장 큰 지표가 넷플릭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2분기에만 해도 이 넷플릭스의 가입자 순증이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이 조금 조정받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추석 지나고 나서 넷플릭스 목표가를 올리는 곳들이 속속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니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라인업이 조금 더 탄탄히 촘촘히 있다라는 건데 8월에 DP 있었어요. 정혜인 씨 나왔던 거. 9월에는 오징어 게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12월에는 유아인 씨 나오는 지옥 있고요. 22년도에는 우리 지창욱 씨 나오는 거랑 우리 지창욱 씨라뇨.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네요. 네, 아무튼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 남편분이 보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그는 안 봐요. 네. 어찌됐건 8월부터 22년까지 쭉 라인업이 짱짱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성향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 OTT 업체들이 콘텐츠 제작을 더 활발히 할 거다라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서. 왜요? 예. 아니요. 네. 네. 어찌됐건 늘어나는 OTT 업체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해외 OTT 그리고 국내 OTT. 지금 처음에는 우리 넷플릭스 정도만 알았잖아요. 네, 웃지 마세요. 네. 주책이네요, 진짜. 네. 예. 그래서 넘겨보실게요. 해외 OTT 업체들 보시면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에서 하나둘씩 포인트들이 생기는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 언제 오냐 한국 상륙 얘기 계속했잖아요. 11월 12일 한국 진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또 LG U 플러스랑 손잡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 또 이러면 우린 통신수를 또 봐야 되는 거고 어제 또 통신주 주목받기도 했고요. 맞아요.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웨이브, 쿠팡플레이, 네이버, 카카오 TV, 티빙 등이 있습니다. 결국 늘어나는 OTT 업체들 그리고 그들이 최근에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 말은즉슨 이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원한다라는 게 될 거고 결국에는 제작사로 또 관심이 가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대형 제작사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 J 콘텐트리 그리고 중형 제작사로 가면 A 스토리나 키 스토리, 뉴 등이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왜 제가 궁금한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영롱앵커 쪽에서 쭉 올라갔던 시기가 작년이었고 작년 월말, 연말 그 이후가 올해 흐름인데 보시면 좀 부침이 많았어요. 맞아요. 요때 조금 올랐던 게 미나리, 기생충 혹은 빈센조 얘기 나와가지고 콘텐츠주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 다시 좀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 5%, J 콘텐트 6% 정도 올랐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증권가 리포트 제목들의 추이를 조금 보면 이때만 해도 좋을 일이 많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숨고르기일 뿐이다. 용은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흐름이 용이 아니라 거의 이묵이었어요. 숨을 너무 골랐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다음 차례 어떤 제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반등은 굉장히 반가웠어요. 다만 보시다시피 저 3, 4월 때도 기생충 이슈돼서 급등을 했었지만 다시 이렇게 반납했으니까 네. 이런 단기 급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 힘이 언제쯤 나올까? 보유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오늘 이 질문 좀 건네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계속 떨어질 때 그러면 이렇게 특정 제작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뭔가 사업을 낼 수 있는 뭐 특수 시각 효과 뭐 업체들에 관심 갖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이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어쨌거나 다시 이 분야가 오른다면 제작사들한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구간적으로 봤을 때도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잠시 후에 과연 투자 의견과 지금 진짜 매수 버튼 눌러도 되는 타이밍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군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어떤 종목에 대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쿵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쿵하네요. 이제 금융당국에서 또 표를 하나 내놨는데요. 신용 융자산 고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25조 원까지 늘어났는데 걱정되는 건 이 다음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좀 증시가 하락하기도 했고 좀 급락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 나오다 보니까 반대 매매 거래 금액이요. 하루에 84억까지 늘어나는데요. 이게 7월 대비했을 때 2배가 두 배네요. 늘어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무려 속을 좀 쓰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오는 말이 깡통계좌거든요. 깡통계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잘 이용한다라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좀 심각성이나 위험도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아진 건 맞긴 한데 그 반대급부도 생각은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85억이라는 것 자체가 연중 최대 규모의 반대 매매거든요. 일평균으로 봤을 때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반대 매매에 대해서 이것도 잘 아실 거예요. 악순환이잖아요.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신용담보 유지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고 하다 보면 이제 급락이 급락을 부르는 반대 매매가 또 주가 급락을 부르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시장 자체가 여기서 뭐 더 급락하고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좀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이지만 또 이렇게 일평균 85억까지 찍었다니까 좀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잠깐 준비를 해봤어요. 네, 분명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보고 인지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결국 또 나만 빈손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네. 때문에 스스로 좀 리스크 관리 좀 더 신경 써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다양한 이슈 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함께 이어가시죠. 예, 그러면 앞서 다뤘던 종목군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디스플레이주, 특히 그 안에서 어떤 소재주들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앞에서 약간 추렸던 종목들은 다 OLED도 하고 반도체 관련 필름도 만들고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소재 만들고 하는 종목들이었는데 좀 디스플레이주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참 디스플레이주들이 참 전망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이제 그때그때 시황에 따라서 워낙에 좀 급등락이 좀 나오고 또 외부 변수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요. 어찌됐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것은 계속해서 패널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약간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흐름들 그러면서 이제 투자가 좀 지연됐던 것들이 계속해서 하반 내년 뭐 올 연말 내년 계속해서 좀
완성업체들, 뭐 삼성이든 LG든 뭐 BOE든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모든 그 디스플레이 업종에 같이 붐업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최근에 보면 소재주 중심으로 해서 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해 하셨지만 소재주가 단순하게 디스플레이만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가는 그렇게 높은 상승을 보이지는 맞아요. 않아요. 네. 근데 디스플레이 말고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진짜 뭐 우리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세를 혹은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이 좀 있고 또 애플 향이냐 아니면 뭐 삼성 좀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또 기업의 주가 흐름이 좀 변화되는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 네. 저는 일단은 OLED 소재 관련돼서는 왜 소재주들이 좀 주목을 받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OLED 투자 많이 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투자는 본격적인 투자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막 뭐 LG에서 한다라는 발표 정도 나왔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삼성은 소형, 진짜 뭐 중형 이하의 시장 디스플레이 OLED 쪽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이고 이제 그럼 대형으로 투자를 하겠다. 근데 하겠다 말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LG는 대형은 잘 하고 있지만 중소형 그렇죠. 쪽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대해서 어떤 소재주들에 대한 관심도 그래서 소재주들은 한 15%에서 20% 이상의 성장성이 2, 3년 동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소재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이 저는 여전히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군들 저는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 중에서 뭐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나노신 소재 FNS 테크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참 주가 수준이 최근에 보면 계속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한 3개월, 4개월 전만 하더라도 LCD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LCD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또 TV 수요 감소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맞물리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LG 디스플레이 주가 반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또 지금 대형주 중심에서 시장 자체가 좀 여전히 코스피가 좀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무리한 저점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LG 디스플레이도 투자 의견 남겨주셨고 이외 소재주들 어떤 종목들을 추려볼 수 있을지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서도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세 가지 종목들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테고 이걸 이제 어떻게 추려갈까 전 세계적으로 K 컨텐츠도 좋다니까 그런데 그만큼 많이 오른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또 봤더니 스튜디오 드래곤은 네. 언제 이렇게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으면 아 이거 바닥 확인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투자 의견과 아이디어 갖고 계세요? 컨텐츠주들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네. 그 뭐라 그럴까요? K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좀 높아지는 부분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최근 몇 년 동안 작품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요소는 웹툰이라든지 웹드라마에서 성공한 작품을 드라마화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단 그 성공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을 주는 작품들이 그렇죠. 나오고 네. 있다라는 것이죠. 또 뭐 웹드라마는 꼭 우리나라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이질감.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 각 나라마다 드라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기가 그 문화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런 웹드라마의 기반의 작품들은 그런 것들이 장벽이 좀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BTS든 뭐든 K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나라 작품들이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제작 능력이라든지 뭐 기업의 어떤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캐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엔터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뭐 SM이든 JYP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돼서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른 쪽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CGV든 CJ ENM이든 J 콘텐츠든 약간 이제 뭐 배급이라든지 이런 쪽이 또 강세를 보일 때 또 다른 쪽이 쉬어가는 모습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엔터사들, 그러니까 연초에는 약간 이제 유통 보급 배급사들이 좀 주목을 받았고, 왜냐하면 뭐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다음에는 엔터사들이 소속 기획사들이 좀 주목을 받았고, 이제는 다시 이제 제작사 쪽에 이제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 하나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였을 때는 상당히 좀 단기적 단발성 이슈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그러한 흐름들에서 조금 확대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작사들에 대해서 전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저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대 제작사,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까 웹툰 웹드라마 말씀드렸는데, 영화에서 성공한 영화를 다시 드라마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저는 한 목표가는 여전히 한 10만 원을 유지하고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9만 원에서 목표가가 아주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좀 어저께 급등했다는 부분들 보신다면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좀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K 콘텐츠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약간 좀 덩치가 큰 배급사 쪽으로 하는 게 나은지 제작사 쪽이 나은지, 우리나라는 이제 OTT 상장사보다는 이제 통신주들을 보게 되는 거니까 통신주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지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어요? 저는 만약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기획사라든지 여전히 그리고 기획사. 네, 유통 같은 경우는 연말 어떤 이제 위드 코로나의 어떤 기대감들 좀 있기 때문에 뭐 OTT 업체도 나쁘지 않지만 국내 OTT 관련해서 어떤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그래도 약간 통신주들이 조금 더 어쨌든 소비가 이루어진 쪽은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도 브리핑으로 통신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컨텐츠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픽은 국내외 금리 인상 가속화 수혜주를 찾아라 라고 역시 금리와 관련된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면 투자 전략이나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오랜만에 은행주 뭐 보험주 좀 언급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 보시면은 이들 업종의 실적은 계속 좋았습니다. 네. 저는 3분기 실적 혹은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를 한 차례 올렸고 지금 연말에 금리를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이로 인한 어떤 예대 마진 개선이라든지 실적 증가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적은 좋아진다라면 또 이들이 전통적으로 고배당 주기 때문에 또 배당에 대한 어떤 매력도도 주가가 시장이 안 좋더라도 주가 하락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신다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5%가 지금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초반이 1.2%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부터인가 목요일부터인가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단번에 1.5% 올랐다는 얘기는 자칫하다가는 10월 중에는 다시 연초 3, 4, 5월 달에 1.7%, 1.8% 갔었던 부분들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흐름은 뭐냐면 그때는 그냥 우려감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으로 올라갔다면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 확실해. 금리 올릴 거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추세 상승은 꺾이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은행 보험주들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은행주들을 보신다면 배당하고 약간 예대마진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BNK 금융지주라든지 뭐 KB금융, 뭐 기업은행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보험주들은 약간 그 손보사 중심으로 해서 현대해상이라든지 삼성화재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좀 좋은 그 남은 연말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주와 보험주에 대해서 이렇게 추려줬는데 또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더. 어제도 그 은행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다가 눈에 띄었던 게, 저도 뭐 따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순이자 마진 어떤 회복률도 그렇고 어떤 배당 측면에서 주가 탄력도도 그렇고 지방은행의 주가가 네. 오늘 막 툭툭 튀더라고요. 네. 지금으로서 그쪽은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BNK 금융지주를 좀 언급을 해드린 것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금융지주사 말씀드릴 때는 대형, 그러니까 뭐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중심으로 해서 좀 언급해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약간 기업은행이라든지 뭐 BNK 금융지주를 말씀드린 게, 어찌됐든 예대 마진이 개선되는 부분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들 기업에 대한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은행주를 본다 그러면 비은행 영업이익을 좀 많이 주목했다라면, 맞아요. 지금은 금리가 인상하는 부분들 포커스를 맞추니까 예대 마진 쪽에 맞추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 지방은행 뭐 나쁘지 않다 투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JB도 그렇고 BNK도 그렇고 주가 탄력성이 좋은데요. 지방은행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관심 가지면서 얼마나 실적 개선도 이뤄질지, 배당도 높아질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